여러분, 매년 받는 건강검진 정말 필요할까요? 혹시 그 검진이 여러분의 건강보다 병원 수익에 더 도움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받으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60년 동안 소화기 내과와 예방의학 분야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느낀 점과 예방의학을 연구한 결과로서 건강검진의 진실과 미래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단 20분만 투자해서 수백만 원을 아끼고 진짜 필요한 검진만 받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불필요한 건강검진 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다가올 10년 뒤에도 가장 앞선 건강관리 방법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무료 구독만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니어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시간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0살로 60년 경력의 내과와 예방의학 전문의 한정우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건강검진도 맞춤형 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히 현대의 발명품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부터 이미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건강검진과 오늘날의 검진은 방식과는 목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동의보감에 따르면 우리 선조는 왕과 귀족 중심으로 매일 어이가 왕의 맥을 짚고 눈, 혀, 얼굴빛, 체온, 소변, 대변, 식사량까지 점검했습니다. 생활습관 관리로는 음식, 운동, 수면, 정신건강 등 계절과 연령에 맞춰 조절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체질과 생활습관을 조절하고 약초, 한약으로 면역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선조는 맞춤형, 관찰 중심, 그리고 생활습관 관리를 강조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꼼꼼히 체크하셨나요? 아울러 현대의학에서는 과학적 검사를 기반으로 혈액검사, 영상검사, 신체검사, 암검사 등 객관적 수치와 영상으로 건강 상태를 평가합니다. 대상도 확대되어 표준화된 검사로서 연령과 성별에 따라 권장검진을 받고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질병이 생기기 전에 조기 발견하여 예방과 치료를 목표로 합니다. 선조와 현대의 차이점은 맞춤형 및 관찰 중심에서 표준화와 과학적 검사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방과 건강 유지라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건강검진은 기술과 과학을 활용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맞춤형 검진과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최근 전 세계 의학계에서는 기존 종합검진 방식이 더 이상 최선이 아니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에서도 검진 제도의 틀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피 한 방울 혹은 숨결 한 번으로 암이나 치매 같은 질환을 예측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백만 원을 들여받는 MRI나 PET-CT 검사는 곧 구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최신 의학 연구와 선진국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검진은 꼭 받아야 하고 어떤 검진은 피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가까운 미래, 국가 지원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될 혁신적인 검진법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80세가 된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이런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강검진도 맞춤형 시대가 왔고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저는 매년 검진을 빠짐없이 받는데도 왜 병이 더 늦게 발견될까요? 여러분, 검진은 건강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많이 받을수록 무조건 좋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필요 없는 검진은 오히려 불안만 키우고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모든 국민이 국가 건강검진을 받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는 분명 자랑스러운 제도이지만 동시에 과잉검진 논란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필요한 경우 의사가 판단해 권유하는 방식이고 일본은 직장 단위의 기본검진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유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맞춤형 선별검진을 도입했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생활 습관, 가족력, 성별에 따라 권장 검사가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같은 제도를 쓰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검진은 만능이 아니며 개인 맞춤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든의 의사로서 그리고 수많은 환자와 함께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재 건강검진의 문제점과 최신 의학이 제시하는 새로운 방향,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다가올 미래형 검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건강검진의 문제점과 잘못된 상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건강검진이 많을수록 최신 장비를 많이 사용할수록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매년 종합검진 패키지를 받으면서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과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68세 김정호 씨는 매년 대학병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종합검진 패키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심장 초음파, 전신 MRI, PET 스캔 등 고가의 영상 검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사 후 그는 큰 문제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도 작은 이상 소견 때문에 극심한 불안을 겪었고 추가 검사를 반복하면서 수백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실제로 의학적 의미가 있는 질병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과잉 검진 문제는 점점 더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연간 전신 MRI 검진이 인기지만 연구에 따르면 무증상 성인의 80% 이상에서 발견되는 작은 이상 소견은 대부분 무해하며 오히려 환자에게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추가 검사로 이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잘못된 상식은 모든 암은 조기 발견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부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조기 검사는 과잉 진단 문제를 일으켜 치료가 필요 없는 암까지 발견해 불필요한 수술과 약물 치료를 받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NHS 연구에서는 무증상 남성에게 시행된 PSA 전립선암 검진의 약 25에서 30%가 과잉 진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될까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검진의 상업화입니다. 병원과 일부 건강검진센터는 조기 발견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불필요한 검사를 권장합니다.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해 비용을 높이고 실제 건강관리보다 수익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종합검진은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검사에는 위험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심장 초음파는 무증상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시행할 때 거의 임상적 의미가 없으며 MRI는 폐소공포증, 장시간 누워 있어야 하는 불편, 경제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PET 스캔은 방사선 노출과 높은 비용, 잘못된 양성 결과로 인한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건강검진은 무조건 많다고 안전하지 않고 최신 장비라고 항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검진은 개인의 건강 상태, 가족력, 나이, 생활 습관에 맞춰 선택적으로 받아야 하며 과잉 검진과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건강 관리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불필요한 검진과 잘못된 상식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검진과 최신 기술이 어떻게 더 안전하고 정확하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위험한 질환 중 하나는 대장암입니다. 따라서 대장내시경은 꼭 필요한 검진입니다. 대장암은 조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많은 사람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검사를 미루다가 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부산에 사는 72세 박영선 씨는 증상이 전혀 없었지만 50대 후반부터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검사에서 E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되었고 조직검사 결과 초기 암세포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즉시 제거하여 추가 치료 없이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선진국 사례도 비슷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대장 내시경을 정기적으로 시행했을 때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60에서 70%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고령자 검진에서 대장 내시경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조기 발견율과 생존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법은 식이섬유 섭취와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입니다. 그 다음으로 위내시경입니다. 특히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위염이나 헬리코박터 감염 이력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위암 발생률이 높아 위내시경이 조기 발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서울에 사는 65세 이순자 씨는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았고 아무 증상 없이도 초기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술만으로 완치되었고 이후 10년 넘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최신 기술인 수면 내시경 덕분에 통증 없이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내시경 영상 AI 분석 기술을 적용하면 조기 용종과 초기 암을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발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짠 음식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금연을 실천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골다공증과 낙상,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60대 이상, 특히 여성이 폐경기 이후 골다공증 가족력이 있는 시니어는 정기적으로 골밀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 발견 시 맞춤형 운동,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약물 관리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2년 주기 검사를 권장합니다. 체중 부하 운동과 근력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햇빛 노출을 생활화하는 것이 골다공증 예방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간 검진입니다. 간 검진 역시 60대 이상 시니어에게 꼭 필요합니다.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 지방간이 있거나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는 분, 당뇨나 비만이 동반된 분들은 정기적인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통해 간암, 지방간, 간 섬유화 등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 질환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특히 중요하며 생활 습관 개선과 조기 치료를 통해 진행성 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절주, 체중 관리, 균형 잡힌 식사와 단백질 섭취,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60대 이상의 시니어는 위내시경을 통해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골밀도 검사를 통해 골절과 낙상을 예방하며 간 검진으로 무증상 간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 관리와 개인 맞춤형 검진 주기 조정을 병행하면 정기 검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분들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꼭 필요한 정보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무료 구독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개인 맞춤형 건강검진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개인의 나이, 가족력, 생활습관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꼭 필요한 검사만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비용과 시간은 절약하면서 실제 건강관리 효과는 극대화합니다. 심장 관련 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심장 초음파나 MRI를 반복하기보다는 혈압관리, 심전도, 생활습관 개선이 먼저입니다. 실제 사례로 70세 김영수 씨는 건강검진에서 심장 초음파를 권유받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봤지 않고 대신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5년 후 정기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고 불필요한 불안과 비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최신 기술 덕분에 검진 방법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선량 CT는 폐암 조기 발견에 효과적이면서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미국의 국가폐암검진 연구에서는 55에서 74세 고위험 흡연자에게 저선량 CT를 시행했을 때 폐암 사망률이 약 20%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LDCT 검진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팁도 중요합니다. 검사 전 충분한 수분 섭취와 식습관 조절, 정기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
금연과 절주,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검진의 정확도와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검진은 단순히 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를 이해하고 생활을 조정하는 기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많이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과학적 근거 기반 검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고 꼭 필요한 검진과 생활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최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꼭 필요한 검진과 최신 기술 사례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검진도 생활 습관이 받쳐주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건강검진의 결과를 실제로 살리는 방법, 바로 생활 속 실천입니다. 먼저 운동과 체력 관리입니다. 70세 김영수 씨 사례에서 보셨듯이 규칙적인 운동은 심혈관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 등 매일 30분 정도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도 매일 30분씩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할 경우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위험이 각각 30에서 40% 감소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식습관 관리입니다.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식이섬유가 많은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지중해식 식단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인지 기능 저하와 심혈관 질환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자기 건강 점검입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덕분에 집에서도 혈압, 심박수, 혈당, 산소 포화도 등을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가 스마트워치와 혈압계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인공지능이 이상 신호를 감지하면 바로 알람을 보내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 개입이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병원 방문과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 유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유지할 경우 우울증 발생률이 40% 이상 감소하고 인지 기능 저하 위험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꾸준한 교류, 봉사활동, 취미 모임 참여가 건강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미래 건강검진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먼저 유전체 기반 맞춤 검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특정 암,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등 발병 위험이 높은 질환만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프로그램이 연구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분석으로 BRCA 변이를 가진 여성에게만 유방 MRI를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면서 실제 위험군을 조기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I와 빅데이터 활용입니다. 인공지능은 기존 검사 데이터를 분석해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를 자동으로 추천하고 질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네덜란드 암센터에서는 AI가 대장 내시경 영상과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 의사가 놓칠 수 있는 초기 용종까지 정확하게 발견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기 발견율이 크게 높아졌고 불필요한 추적 검사도 감소했습니다. 또한 원격 건강검진 및 홈 모니터링도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선도 병원에서는 집에서 체열 키트를 통해 혈액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앱으로 확인 후 의사 상담까지 원격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큰 도움을 주며 검진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생활 속 실천과 최신 검진 기술을 결합하면 건강검진의 목적을 단순한 검사에서 예방과 조기 발견, 생활 습관 개선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75세 박정호 씨는 스마트워치와 홈 혈압계로 자신의 데이터를 꾸준히 관리했고 정기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 결과 이상이 발견될 때도 즉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응급실 방문 없이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건강검진은 맞춤형 전략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은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나이, 성별, 가족력, 생활 습관, 현재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꼭 필요한 검사와 생활 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론 3부에서는 생활 속 실천과 최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 건강검진 트렌드를 다뤘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정신건강관리, 스마트 헬스케어 활용, 맞춤형 검진과 AI 기술 결합이 앞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에 대한 큰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 동안 받아온 건강검진의 진실과 함정,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검진과 생활 속 실천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 중 하나는 많이 검사하면 더 건강해진다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심장 초음파, 뇌 MRI, PT 스캔 같은 고가 검사를 아무 증상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오히려 심리적 부담과 불필요한 경제적 지출, 때로는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도 최근 연구 결과 무증상 고령자에게 모든 검사를 일괄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더 이상 과학적으로 유익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대로 맞춤형 검진과 생활 속 실천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 정신건강관리,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자기 건강 모니터링. 이 모든 것들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단순히 병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진짜 예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전체 분석, AI 기반 맞춤 검진, 원격 모니터링 등 미래 건강검진 트렌드가 일상에 더 깊게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 기술들은 단순히 검사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생활 습관에 맞춘 진정한 맞춤형 건강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강검진은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생활 속 실천과 결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 중에서 나이와 성별, 가족력, 생활 습관에 맞는 필수 검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규칙적인 운동, 식습관 관리, 정신적 건강 유지까지 함께 실천하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변 가족,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과 실천이 누군가의 노년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건강은 병원에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검진과 생활 습관, 그리고 나만의 맞춤 전략이 합쳐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핵심 내용을 기억하며 여러분 모두 현명하게 선택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시간 여행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생활 속 실천 방법과 건강 정보를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것을 약속하며 건강시간 여행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